이재윤의 뉴스 정면 승부 3부. 오늘은 민주당은 비상중 순서입니다. 오늘 청와대 정무수석을 지낸 최재성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 연결해서 함께 전국 현황, 민주당 얘기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최재성 수석님. 자, 코너 제목이 민주당은 비상중입니다. 비상 상황이니까 잘 해보자라는 의미도 있고 또 이제부터 비상 날아보자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의원님은 처음 들으시고 어떤 부분이 더 와 닿으셨는지요? 저는 아무래도 이제 첫 번째 예. 예. 그 대선 패배 후에 예. 아무래도 다시 날기까지는 예. 시간과 또 각오가 또 필요하니까요. 예. 예. 지금은 비상 상황이다. 이게 예. 더 적절한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검수완박 법안, 민주당에서는 검찰의 수사 기소권 분리 법안 이렇게 부르고 있는데 어쨌든 마무리가 됐습니다. 계획했던 대로 잘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비상, 그러니까 잘 날고 있다라고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말이죠. 자, 입법이 마무리됐는데 좀 평가를 해주시면 어떻게 얘기하시겠어요? 우선 사실 저 개인적으로는 조금 걱정을 많이 했었어요. 어떤 걱정이요? 수사기소권 분리가 그 방향이나 이제 내용은 맞는데, 예. 이제 대선 패배 이후에 바로 이것을 또 추진했을 경우 과연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실 것인가. 예. 이 점이 조금 걱정이 됐는데, 예. 어쨌든 국회의장 중재로 합의가 됐잖아요. 예. 그래서 아주 다행스러웠고, 네. 그런데 또 그 합의가 파기가 돼서 그렇죠. 상대적으로 민주당 입장에서는 더 다행스러운 그런 결과를 갖고 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저는 이 소위 검수완박법이 통과가 돼도 문제고, 네. 또 추진했던 민주당이 통과를 못 시키고 주저앉아도 문제고, 그래서 양난의 형국이라고 표현을 했었는데요. 예, 예. 합의와 파기의 과정이 사실 그런 걱정을 많이 네. 이렇게 완충시켜준 것 같고요. 예. 국민의힘 덕이다. 네. 또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이 파기한 게 아니고 당선인과 또 이 국회 바깥에서 이 파기의 과정들에 관여를 한 흔적들이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건 당선인 덕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예, 민주당 측으로서는 검수완박 법안을 통과시키는데 부담이 있었는데 국민의힘 측에서 합의안을 다시 파기하는 바람에 기회를 줬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네. 그건 또 앞으로도 중대한 문제입니다. 네. 다시 그런 일이 되풀이돼서는 안 되는데요. 예. 국회에서 합의한다는 게, 특히 이렇게 큰 쟁점을 합의한다는 게 얼마나 어려워요. 드문 일이고. 예, 그렇죠. 그런데 이걸 합의를 했는데 외력에 의해서 합의가 깨지는 이런 것은 이 소위 말해서 이제 상권 분립이 엄연한 나라에서 입법부의 한 축인 지금 집권당이죠. 예. 국민의힘이 정상적으로 이 입법 활동을 하고 예, 예. 또 건강한 당청 관계를 갖고 갈 수 있을지 매우 우려되는 사건이 일어난 거죠. 예. 아까 말씀하시면서 검수완박 법안의 처리와 관련해서 방향과 내용은 맞는데 국민 여론이 걱정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처리 과정에서 검찰청법 개정안 통과 과정이 이제 표결에 앞서서 국회의장과 그리고 국민의힘 의원들 간에 물리적인 충돌이 있었고 불밀스러운 상황도 연출이 됐거든요. 자, 아무래도 국민들에게는 좀 눈살이 찌푸러지는 장면이었는데 이 법안 통과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좀 듣고 계신가요? 그렇습니다. 예. 네, 민주당으로서는 부담이 되는 부분 아닐까요? 이번 지방선거를 앞두고. 말씀드렸다시피 아마 국민들께서 이 내용의 시비나 또 네. 찬반을 떠나서
합의된 것이 파기된 요 과정에 대해서 또렷이 이제 기억을 하실 거기 때문이에요. 네. 만약 그런 과정 없이 했다면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이거는 통과가 돼도 국민 여론이 어떻게 작동할지 걱정이고 예. 추진을 했는데 주저앉아 버리면 이게 더 큰 문제고 네. 그래서 양난이었는데요. 그것을 그래도 상당 정도 완충시켜준 과정이 합의와 파기라는 요 짧은 기간에 일어났던 네. 그것 때문에 상당히 완충이 된 거거든요. 예. 국민들이 그 그러나 부분을 이해하실 것이다. 예, 여전히 부담은 있습니다만 네. 그 합의 파기의 과정이 없이 진행됐던 것보다는 훨씬 예. 더 예. 조금 덜한 상황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뭐 여론조사 내용도 좀 보셨을 것 같은데 검수완박 법안에 대한 처리에 대해서 국민들이 그렇게 긍정적으로 보지는 않고 있는 것 같아요. 뭐 법안의 내용 이전에 네. 시간을 정해놓고 급박하게 추진하는 것에 대한 거부감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 말이죠. 그런 것이 아무래도 있는데요. 네. 사실은 저 프레임이요. 문재인 대통령과 이재명 지사를 지키기 위한 네. 그런 어떤 자기적인 행위로서 검수완박법을 민주당이 추진하는 것이 아니냐. 예, 예. 요 프레임이 강하게 작동을 한 것 같아요. 네, 네. 그런데 사실은 그건 뭐 어느 수사기관이든 그게 경찰이 됐던 공수처가 됐던 그 문제가 있으면은 그 수사하는 거는 꼭 검찰 아니더라도 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프레임이 국민 여론을 상당히 좀 이 영향을 줬다 이렇게 예. 보고 있습니다. 예. 말씀하신 것처럼 뭐 문재인 대통령 또 이재명 고문을 지키기 위한 법안 처리였다라고 한다는 것에 대해서 인식을 하고 계시다면은 아마 이번 지방선거에서 이러한 국민들의 인식을 바꾸기 위한 어떤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그건 사실과는 좀 다른 거거든요. 네. 문제가 있는데 대한민국 수사기관이 그냥 없어졌으면 몰라도 네. 그렇지 않잖아요. 네. 그렇죠. 검찰이 독점하고 있던 것을 수사기소권을 분리를 하고 지금 일부를 검찰에 남겨둔 거고요. 네. 거기 또 부패 수사 기능이 검찰에 남겨져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경찰도 할 수 있고 검찰도 할 수 있고 공수처도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네. 이것은 민주당이 계속 집권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뭐 그래도 민주당은 수사기관에 오히려 역공을 당하고 검찰의 칼끝이 늘 민주당 정권을 향했던 거죠. 왜냐하면 검찰개혁을 추진했던 정권이니까. 예, 예. 이상하리만큼 국민의힘 쪽이나 전신이 집권했을 때는 사실 검찰이 오히려 이제 충성스럽다 싶을 정도로 그렇게 조용했었거든요. 예, 예. 그런데 민주당이 집권을 하면 항상 충돌이 일어났고 수사의 칼끝을 들이댔는데요. 그거는 검찰개혁을 하는 정권이냐 아니냐 요 차이가 있었던 거죠. 예. 그래서 검찰개혁을 했다고 잘못이 있는데 그 수사할 수 있는 기관 자체가 없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네. 그것을 잘 국민들께 설명을 드려야 되고요. 하나 중요한 것이 이제 이재명 후보의 출마입니다. 예, 예. 그게 지금 검수완박법을 민주당이 대선 후에 추진해서 통과시킨 것에 대한 그 잘못된 프레임. 네. 문재인 대통령과 이재명 지사에 대한 수사를 막기 위한 것이다. 그 말도 안 되는 프레임인데요. 이재명 지사의 출마, 네. 보궐선거 출마론이 있잖아요. 네, 예. 이것은 거기에 기름을 얻는 거예요. 출마론에 기름을 얻는다는 것은 출마를 아니, 앞당긴다는 출마 얘기입니까? 이재명 후보의 보궐선거 출마가 만약에 이 현실이 된다면 예. 그것은 뭔가 수사로부터 네. 이 문재인 대통령 이재명 지사를 지키기 위한 검수완박법이라는 프레임하고 네. 같이 가는 거죠. 그래서 대장동 문제나 뭐 법카 문제나 등등등을 이 보궐선거 출마로 예, 예. 하여튼 자기 보호를 하기 위해서 가는 것이 아니냐라는 프레임으로 기름을 붓게 된다는 거죠. 아, 그래요? 그러면은 예. 이재명 고문이 출마를 한다는 것은 검수완박 법안에 대한 취지를 왜곡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출마를 하지 말아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저는 뭐 할 일도 없고 예. 하지도 않을 것이고 네. 해서도 안 된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요?
예. 근데 이재명 후보의 출마 얘기는 지금 꾸준히 나오고 있고 아주 구체적으로 나오고 있거든요. 개항을 얘기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대선에서 패배한 대통령 후보라 하더라도 예. 보궐선거 출마를 하지 말라는 법은 없죠. 예.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민주당이 날개짓을 하는 비상중이다보다는 비상벨이 울린 비상 상황이다라는 게 맞는 거거든요. 예. 대통령 선거 패배 이후에 다시 날개짓을 하려면 시간과 각오가 필요하듯이 예. 당사자인 대통령 후보에게도 패배한 사람으로서의 언어와 시간과 태도가 있는 거거든요. 거기에다가 검수완박이 무언가 이 범죄 사실로부터 방어하기 위한 그런 입법이다라는 이 프레임에 예. 이재명 후보 자신의 출마 자체가 그것에 어떻게 보면은 그 프레임에 기름을 붓고 맞는 거구나 예, 이런 예, 이제 예.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어요. 그렇습니까? 예. 그래서 두 가지죠. 패배한 사람으로서의 또 패배한 세력으로서의 새로운 각오와 시간과 또 이런 것이 필요한 점 하나 하고 예. 잘못된 검수완박 프레임에 대해서 오히려 기름을 붓게 되는 그 프레임을 더 강하게 갖고 가게 되는 그래서 정치라는 게 자기 논리와 자기 아무런 문제 없다는 자기 주장만으로는 안 되는 게 상대방이 있고 국민이 있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이 출마는 뭐 하실 일도 없겠지만 예. 해서도 안 되는 출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그러니까 검수완박 프레임, 그러니까 이재명 고문, 문재인 대통령을 구하기 위한 법안이다라는 그 프레임에 빠져들지 않기 위해서라도 이재명 고문은 이번에 자제해야 된다 그런 말씀이시죠? 뭐 그게 부차적인 거긴 하지요. 예. 우선은 대통령 후보에서 패배해서 정권을 넘겨줬잖아요. 예. 그럼 민주당과 후보는 조금 다시 일어서기 위한 시간과 각오와 또 패배자의 언어와 태도가 있는 것이죠. 예. 알겠습니다. 지금 뭐 국민의힘이나 민주당 측에서나 안철수 인수위원장의 지금 향후 행보에 대해서도 관심이 좀 많은 것 같은데 이게 이재명 고문과 양강 구도로 한번 대결을 할 수도 있지 않느냐 그런 뭐 전망도 나오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저는 뭐 하여튼 이 정치적 사안이나 또 이런 이제 선거 앞두고는 여러 가지 이제 상상력들이 나오는데요. 예. 일단 뭐 이루어질 수 없는 대진표 아닌가 싶고요. 네. 안철수 후보는 아마 공동정부라고 얘기는 했고 대선 때 단일화는 했지만 예. 사실 공동정부라고 하는 흔적이 인수위 과정에서 보이질 않았거든요. 예. 안철수 후보 스스로도 사실 뭐 행정에 관심이 있다는 표현을 대선 기간 동안 했습니다만 예. 총리나 입각이나 어디든 안철수 위원장과 또 그 주변 정치인들이 예. 이 소위 말해서 입성을 하지 못했거든요. 예. 그러면 남은 게 이제 보궐선거를 통해서 국회에 다시 와서 안철수의 정치를 다시 시작하는 건데요. 네. 그런 의미에서는 출마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데요.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개항이든 분당이든 출마 자체가 사실 바람직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특히 분당에서 대진표가 형성되는 일은 저는 0%라고 봅니다. 그렇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자, 의원님 지난달에 정계 은퇴 선언을 하셨잖아요. 네, 아무래도 오랫동안 정치에 몸을 담아 왔었기 때문에 지지자들도 많이 있으신데 말리지 않았나요? 주변에서는? 사실 제가 2016년도에 총선 불출마를 선언하고 개인적으로는 언제 어느 때 어떻게 정치를 그만두는 것이 좋은지를 고민을 많이 해왔거든요. 네네. 그리고 이번 경우에는 뭐 주변하고 이렇게 상의하거나 또 그러지 않았기 때문에요. 상의 안 하시고?
말리는 사람도 없었죠. 예. 예. 그 지난번 대선 과정에서 86 용태론 이야기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송영길 전 대표가 얘기를 했지만 송영길 전 대표는 본인이 스스로 이렇게 86 용태론을 얘기한 적은 없다. 이렇게 또 저희 프로그램에 나와서 얘기를 했거든요. 자, 민주당 차원에서 이른바 86 용태론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저는 뭐 개인적으로 뭐든지 자기적이거나 인위적인 거는 안 좋다고 봅니다. 네. 예전에도 뭐 삼김 물러나라고 하고 삼김 시대 마감해야 된다고 했지만 삼김보다 뛰어난 사람과 세력이 없었기 때문에 상당량도 유지된 거거든요. 예. 86 용태론은요. 너무 자기적이에요. 너무 자기적이다. 예. 어떤 점에서 그렇습니까? 우선은 이 학생운동 출신의 80년대 학번들을 의미를 하는 거잖아요. 예. 그런데 뭐 김대중 대통령의 젊은 피 수혈로 그야말로 이 픽업이 돼서 출마한 경우도 있고요. 네. 바닥에서 경쟁을 통해서 또 국회의원이 된 사람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것을 다 통쳐서 마치 세대 책임론처럼 그렇게 얘기하는 거는 그거는 일단 입문 과정 자체가 각각 또 다르고 다양하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뒷세대들을 이 소위 말해서 정치권에 형성해내는데 역할을 못했다 이런 것도 사실 지금 문명이 대표성의 퇴조 시대거든요. 예. 소위 말해서 86세대 이후에 세대 대표성으로 칭할 수 있는 그런 개념이나 의미들이 없어요. 그래서 그게 너무 자기적인 거고 다만 그래도 민주당 정치를 상당 정도 주도해 오고 수적으로나 질적으로나 주도해 왔던 사람으로서 각각이 판단해서 이것은 책임질 사람들은 책임지고 또 길을 열어줄 사람은 길을 열어주고 또 당에 남아서 또 역할을 할 사람은 하고 각자의 몫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86 정치인이라고 해서 이렇게 규정지어서 얘기할 부분은 아니다. 그런 말씀이신데요. 그렇습니다. 예. 모두의 잘못은 아니죠. 예. 그렇다면은 그런 연장선상에서 송영길 후보의 서울시장 출마를 비판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으시겠네요? 아닙니다. 저도 비판을 했고요. 네. 근데 그거는 뭐 86세대이기 때문이라는 것이 아니고요. 네. 아주 기본적인 민주당 정치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상당 정도 잃을 수 있는 그런 어떤 불신의 정치의 하나의 그 상징 같은 사건이 있었거든요. 어떤 거죠? 대선 때 송영길 대표가 차기 총선 출마하지 않겠다고 하고 예. 대선 패배 후에 당대표로서 또 책임을 지고 사퇴를 한 거 아닙니까? 예. 근데 총선과 지선은 좀 다르잖아요. 물론이죠. 그러나 해석을 총선하고 지방선거 다르다. 그래서 그때 결기 있게 다음 총선은 안 나가고 지방선거는 나갈 수 있겠다라고 받아들인 국민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선출직은 안 하겠다는 그런 개념으로 왜냐하면 송영길 대표도 서울시장 출마가 당시에 계획에 전혀 없었던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일종의 자기 각오 이것을 피력할 수 있는 거는 다음 총선 불출마 빼니 없었죠. 그런데 알겠습니다. 대선 지니까 개인 스케줄이 바뀐 거 아니에요? 예. 알겠습니다. 그걸 이렇게 갖다 붙일 수는 없는 거예요.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청와대 정무수석을 지냈었죠. 더불어민주당 최재성 전 의원이었습니다.